시진핑 주석 3년임 확정. 대만과의 통일 강조하는 시진핑. 미중 화약고가 된 대만. 대만에서 물러설 수 없는 두 강대국. 대만 해역 그리고 한반도. 국제뉴스 프로파일링 뜨거운 세계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tere, ma olen MBC välisuudiste saatejuht Mariel. MBC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MBC의 새로운 국제뉴스 프로그램 MBC 마리엘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에스토니아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아닙니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3년 넘었어요. 마리아 씨, 저도요. 우리가 이제 MC가 된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있어서입니다. 자, 권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뜨거운 세계 앞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붙었어요. 이건 사실 수사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렇죠. 이게 뉴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요새는 지구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내 식탁, 내 주식 이런 데 바로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국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물, 사건, 역사, 지리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이 국제 뉴스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재미있게 전달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알 기자님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살짝 재미가 섞여 있는 국제적인 뉴스들을 너무 좋아요. 다양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국제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요. K본부, M본부, S본부, 알파벳에 있는 글자들 다 하나씩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방송 잘 돼야지 M본부 밖에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럼 우리 에스토니아 소식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에스토니아 좋겠네요. 소식 네,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예. 자, 에스토니아 소식은 왜 전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행복한 나라이니까 우리는 뭐 보여주고 사람들 부러워하게 만들려고요. 문제가 있어야지. 에스토니아 안 나올 거예요. 에스토니아도 바로 러시아 옆 나라여서 요즘 맞아요. 시끄러워요. 러시아 시끄럽다면 튀르키예도 맨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 아이고 싸우지 마시고 두 분, 여러분. 자, 빨리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우리 전문가 장영희 실장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싸우고 있는데. 네. 네. 국적을 초월해서 그 지구촌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실장님과 함께 오늘 시진핑의 3연임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도대체 미치는 건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자, 이걸 분석하려면은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체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뭐겠어요? 아무래도 말이겠죠.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彻底改变了鸦片战争以后旧中国受人欺凌的悲惨境况，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伟大的中华人民共和国万岁！ 자,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저는 야망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권 기자님, 이 시진핑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위주로 어떤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라는 어떤 거대한 야망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는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의 이런 거대한 야망이 국제 질서와 우리나라에도 향후 몇 년 이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죠. 야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긴 하지만 리더십이 강하다는 거는 팩트고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파헤쳐야 됩니다. 알파고는 곧 이제 중국에 가실 거예요. 사실 시진핑의 이미지는 시진핑 개인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선정 기구들이 굉장히 그 설계를 해서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첨언하자면 시진핑이 2012년에 중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의 이미지와 지금의 인상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인상이 바뀌었군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풋풋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 들으시면서 뭐가 제일 좀 인상적이시던가요? 어떤 단어가? 중거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첫 취임할 때 연설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 연설에서 이 중국몽이라는 말이 모두 9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중국몽의 다른 말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인데요. 중국이 잘 돼야만 개인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집단주의의 그런 꿈을 이렇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 이후의 중국 주석들은 다 도광양회를 주장했잖아요. 도광양회. 전 일석이조 말고는 몰라요. 아니면 동문서답. 동문서답. 나의 사자성어는 거기까지. 저 중국학 전공이에요. 저도 중국어 전공이에요. 동광양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대를 기다리며 그 실력을 기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은 그들과 다르게 그 중국 몽을 주장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중국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고요. 시진핑이라는 분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도광양회라는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노골적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전 세계인들이 중국을 좀 두려워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내부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공 기자님? 네, 반발이 좀 어려운 반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贪污腐败、脱离群众、形式主义、官僚主义等问题。放下。374만 명이 처벌이 됐어요. 잠시만요. 우리 에스토니아 인구 3배 정도 되는 사람을 처벌했다는 거네요. 원래 그걸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대신 감옥으로 보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부패한 관리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적으로 몰려서 좀 처벌 당한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 사람들이 싹 제거되면서 소위 이제 시진핑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이른바 시진핑 천하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공산당원들은 다 시진핑 주장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 관리들이 자,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사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시진핑이라는 분이 칭화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 칭화대학의 이름을
시진핑 대학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뭐 충성 경쟁이 치열하다고. 아, 그건 중성 아니고 미국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워싱턴 대학이니까. 네, 지금 튀르키예에서도 에르도안 대학교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 내부에서는 아무 소란이 없어요? 시진핑 좀 무섭잖아요. 예, 자기의 어떤 자기를 위협하는 정적들을 이렇게 싹 제거를 하고 무자비한 면도 좀 보이고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요, 중국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블랙핑크나 BTS 같은 아이돌이라는 거 믿어지세요?请问习近平背借哪本书走了30里路呢？好，选择了答案 A。恭喜你，答对了。继续。这时候扛200斤麦子，10里山路不换肩的。一个重情讲义的人，必能为众人所爱戴。5年来，习近平所到之处，无不掀起一阵魅力旋风，成为国际关系史上的创举。小风下点毛毛雨的啦。后来发现，中央是来硬的，动真是来硬的，动真。也有自己的梦想。你知道我们国家的梦想是什么吗？习近平爷爷告诉我们，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就是中华民族近代以来最伟大的梦想。我们现在新时代发生了哪些变化呢？以前我们的衣服都很紧缺，现在我们都有个人的衣柜，将来去买衣服的时候也很方便。离开学校时，闻讯赶来的师弟同大家热情握手，挥手致意。刘延东、栗战书、孙龙和中央有关部门负责组织陪同考察。 BTS 블랙핑크 맞네요. 마리아 씨 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 비판하는 권리가 사라지면 어느 사회든 저렇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저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시진핑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1억 8천만 명이 봤습니다. 대단하죠?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시진핑이랑 관련된 영화를 만들면 잘 된다는 걸 우리 영화 제작사분들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인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런 아이돌화하는 작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먹히는 건 아닌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세뇌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충격적인 게 저렇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팬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1세기판 홍위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소분홍이라는 거예요. 소분홍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좀 궁금하잖아요.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큰 세대고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달성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특히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온라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겁니다. 네,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애국주의 교육을 강력하게 시키면서 중국의 청년들이 좀 더 국수적이고 그리고
뭔가 국제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여론이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저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보다 국민들이 더 매파가 돼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전쟁을 여론이 강해지는 네, 거죠. 강해지게 여론을 더 되겠죠. 강하게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위험해 사실은. 이거 좀 약간 가라앉아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이런 소분홍들의 맹목적인 어떤 애국주의적인 행태가 대만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下飞机了！我，哎呀，那下飞机了！我，아니 도대체 누가 대만에 왔다고 저러는 거예요? 아, 그걸 모르시죠? 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이 펠로시 누나예요. 펠로시라는 정치인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제1호 미국 정치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92년대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냥 좀 약간 악수하고 뭐 녹차 마시고 다음에 조금 중국 라면 먹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천안문 사태에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 가지고 주모하는 송명선 낭독했어요. 중국이 그때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갔어요. 이 소분홍들은요,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딛는 걸, 내리는 걸 자신들이 막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자학을 하고 있는 거죠.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here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remains ironclad. 佩洛西出于严重违背一个中国政策，任何人都不要低估14亿多中国人民，不要玩火自焚。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서 압박하는 중국의 무력 시위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어제 대만을 떠났지만 중국은 보복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se provocative actions are a significant escalation. China has used the drills in its military playbook to prepare for the invasion of Taiwan. 我们正告台湾民进党当局，勾连外部势力进行谋独挑衅，最终只会加速自身覆灭，把台湾推向灾难深渊。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 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찾았을 때 이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훈련까지 했잖아요. 대만 해협의 동부 쪽으로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였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너희가 간섭하거나 뭐 들어오면은 너희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만 정보당국 얘기예요. 나는. 아, 그럼 더 신뢰가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아주 작은 땅이잖아요. 아니 왜 중국이 대만에 왜 집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만은 중국인들에게 영토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도와 같은 의미를 중국 사람들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대만을 일본에게 할양을 해서 대만이 50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이 패하고 대만을 중국으로 돌려줬는데 중국 국민당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대만을 복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대만은 치욕의 100년을 정리하고 영광의 100년을 향한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만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중국몽 얘기했지만 중국몽의 가장 크고 중요한 퍼즐이에요.
중국몽의 중요한 부분은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근데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들은 자고로 다 해양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륙 국가인 중국은 바다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정학적으로 대만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중국 바로 맞은편에는 미국이랑 사이 좋은 일본, 한국, 필리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쟁 시에는 미국이랑 무슨 좀 약간 한번 붙어보자가 하면 바로 이 세 개 나라는 묶어버리거든요. 그럼 중국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구멍이 필요한데 그 구멍이 대만이에요. 중국은 그래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그 바로 통로, 길목이 대만인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 중국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대만을 틀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도. 사실 미국의 현실주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대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반도체가 미중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네. 지경학적으로 반도체를 중국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중국한테 넘어가면은 미국은 패권을 넘겨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폭파시키는 것까지도 시나리오 속에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만이 있는 반도체 회사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50%를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석유의 한 10몇 퍼센트, 20% 가까이 갖고 있는 사우디도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을 하는데 반도체 50%를 갖고 있는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간다면 그 칼로 전 세계를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패권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도요.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죠. 네. 원래는 중국이 경제적 통합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통합으로 이렇게 서서히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굴욕의 100년을 청산하고 싶은 중국과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할 수 없는 미국. 대만을 둘러싼 두 초강대국의 대결. 台独分裂是祖国统一的最大障碍，是民族复兴的严重隐患。我们伟大祖国的每一寸领土都绝对不能，也绝对不可能从中国分割出去。 막강한 권력을 쥐고 구국 통일의 꿈을 이루려는 자와 그 꿈을 막으려는 자. But would U.S. forces defend the island? Yes, if in fact there was an unprecedented attack.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와 뺏으려는 자. 그런데 그 갈등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스스로를 혼자 지킬 수 있도록 무기 제공은 계속했지만요. 대만이 침공받을 때 뭐 군사력 개입을 할 건지 아닌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미국에서도 의회나 이런 데에서 대만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모호성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만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국가 이익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통일하려고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좀 약간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통일해야겠다. 이거 이유가 있나요? 원래 중국은 독립을 반대하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스탠스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만 통일을 중요한 어젠다로,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14년부터 18년까지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특히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시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그 4년 동안에 영국, 독일, 인도, 스페인, 대만 해군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군함을 찍어냅니다.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그런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만이 멀잖아요. 그리고 대만 해협은 중국에게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거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에서 한 18차례의 워게임을 했는데 네, 18번 다 진 것으로 대만 해협에서는 진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오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 우리나라도 좀 그냥 보고만 있을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실제로요. 작년 7월에 미국의 대형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오산 비행장에서 미국 의원 3명을 태우고 대만의 숭산공항으로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대만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이게 실제로 대만에서 만약에 미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게 만들어요, 진짜.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나.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게 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만에 하나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더라고요. They would probably be moved forward to Okinawa to operate rather than from Korea. China's got to decide what it would do about those. The Mutual Defense Treaty talks about the U.S. and South Korea having a consultation if there is ever an attack on either of our territories in the Pacific. Attacking U.S. bases in Okinawa, that would be considered an attack on Americans. 대만은 미국의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개입하게 될 근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키나와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오키나와가 공격을 받는다면은 이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동이 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한미 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먼저 우리 오산하고 병택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중국이 속전속결을 통해서 대만을 통일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상이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인 것이죠. 근데 전쟁의 기본은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대상을 원점 타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군사전략가들도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원점 타격을 하고 중국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다른 시나리오 없어요? 왜 하필 우리 평택이 미사일 맞아야 돼요? 거기서 아는 케밥 아저씨가 있는데 너무 맛있게 만드니까. 케밥. 터키 레스토랑. 케밥 아니고 케밥.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의 문제 또는 주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예요.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거죠.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인데 유럽스러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동아시아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휩쓸려 들어가서 매번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대만 해협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 그리고 통일에는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세계의 뜨거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가리아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불가리아 소피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강한나입니다. 제 뒤에 있는 곳은 소피아 비토샤 거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줄어서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추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인구 640만 명의 절반가량이 겨울철에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데요. 이 장작값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1세제곱미터당 40-50유로 하던 장작 가격이 올해는 100에서 150유로까지 뛰었답니다. Добре, каква е разликата на цените между миналия отоплителен период и сегашния? Ако миналата година цената на пелетите, например, беше около 600 лева за един тон, в момента е 900, т.е. има около 50% поскъпване в цените. 불가리아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유럽연합 이외 국가들에 대한 목재 수출을 금지했지만 장작 가격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Да, всеки се оплаква, че цените са скочили двойно. Има доста притеснени хора за това.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뒤에 러시아는 독일 등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돈인 루블화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불가리아와 폴란드는 이걸 거부하면서 4월 말에 가스 공급이 아예 끊겨버렸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유럽 각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겨울을 무사히 나려면 장작 하나도 아끼고 아껴서 써야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는 영국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국 중부 도시 울버햄튼인데요. 영국이 날씨가 변덕스러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울버햄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춥기만 한 게 아니라 어둡고 습하고 그래서 우울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전기담요 같은 게 이곳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전기담요 파는 곳에 직접 와봤습니다. 이 자리에 전기담요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품절됐다고 하네요. With the cost of living crisis in this country at the moment, with energy prices are going through the roof, the government and other sources are advising people to use electric blankets.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국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What are you doing to save energy in this house? I think the first thing is like we're wearing like thick clothes and we wear more clothes as well. And then I think the main thing is that we don't use electricity in the daytime. We eat like really nice hot meals and drink tea. And then also instead of cooking with an oven, we use a microwave for like the simple food. Finally, we have hot water bottles and we like to hug them. 작은 것에서부터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국이었습니다. 트라. 자, 다음으로 해외 특파원이 보내준 소식입니다. 경사진 골목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몽마르트입니다. 파리의 명소로 늘 붐비는 이 언덕 곳곳이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합니다. This is amazing. It was an amazing surprise. And suddenly a party was going on, and we find out it's only once per year, and we happen to hit it the perfect day. 1934년 시작돼 올해로 89번째를 맞은 라 페테 몽다. 해마다 10월 초 몽마르트 북쪽의 작은 포도밭, 끌로 몽마르트의 포도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포도밭 투어를 비롯해 각종 전시회와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가장 큰 볼거리는 퍼레이드입니다. C'est la fête à Montmartre. Et tous les confréries de vin ont défilé dans les rues de Montmartre.
C'est une fête, c'est la fête du Montmartre, avec les vignes. 몽마르트 포도밭을 출발한 행렬이 향하는 곳은 파리 18구의 청사. 구청 지하실에는 몽마르트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이 저장돼 있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이곳은 프랑스 각지에서 생산된 와인과 와인을 곁들여 먹을 전통 음식을 파는 장터입니다. 이곳에는 와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프랑스 전통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푸아그라를 파는 이 부스에는 이렇게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Le vin est vraiment délicieux, il y a plein d'artisans, c'est super sympa, le saucisson un délice, c'est délicieux. Vraiment Paris, je recommande, hein. 10 sur 10. 와인 축제의 배경이 된 몽마르트 포도밭의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19세기 후반 전 세계적인 도시개발 바람이 불면서 당시 파리 시장이던 오스만 남작은 이곳의 재개발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오스만 시장의 재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파리 한복판에 포도밭을 지었습니다. 1932년 이번엔 오히려 파리시가 나서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막기 위해 포도나무 2,000여 그루를 심고 포도농장을 다시 조성했습니다. 당대의 개발 흐름과 반대의 길을 걸으며 포도밭 끌로 몽마르트는 이렇게 살아남은 셈입니다. 이렇게 파리 시내에서 살아남은 포도밭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한 해에 딱 700병.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맛볼 수 있는 것도 행운입니다. 몽마르트 포도밭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또 있는데요. Cette vin, elle est située sur un coteau plein nord. Donc c'est pas vraiment fait pour faire du vin. Le changement climatique, l'augmentation des températures, en fait, paradoxalement, est assez bon pour la qualité du raisin et la qualité du vin, même si ça reste un vin urbain. 여러 지역의 포도정을 뒤섞어 재배하다 보니 농법이나 수확 시기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로 더운 날씨가 길게 유지되면서 더 많은 양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후변화의 역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뜨거운 세계 첫 방송이었는데요. 마리에 씨 오늘 어땠어요? 다양한 각국의 뉴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 프로그램 제목이 왜 뜨거운 세계인가 했더니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뜨거운 이야기들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음식을 저희가 구매를 했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know I feel so good tonight.